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번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건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라는 생각에 물건 하나도 쉽게 손에서 놓지 못하셨던 적이요. 저 역시 장롱을 열고 수북하게 쌓인 물건을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 많은 걸 다 정리하려면 언제 다 하지? 하며 다시 문을 닫고 말지요. 그러나 정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삶도 함께 무거워가게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인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결국 삶의 여백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은 단호한 마음으로 그러나 따뜻한 지혜로 우리 삶에서 이제는 놓아줘야 할 물건들을 하나씩 마주해보려 합니다. 이 글은 단순히 버려야 할 물건 리스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겨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1. 의미 없는 장식품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작은 장식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할 것만 같지요. 벽이 허전해 보여 시계 하나, 꽃병 하나, 액자 하나. 창문 조심스럽게 하나씩 들여놓았던 것이 어느새 집안에 가득 채우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장식품들 중에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몇 개나 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삶은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이 주는 탐문을 필요로 합니다. 의미 없는 장식품은 공간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불필요한 시선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누구 주려고 샀던 건데, 저건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샀던 건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과거의 지역에 머물게 만듭니다. 혹시 아직도 장식품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붙들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의 햇살과 지금의 나를 위한 여백을 남겨주세요. 이 오래된 플라스틱 용지들. 부엌 천장을 열어보면 뚜껑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플라스틱 통, 시기가 되고 냄새가 된 리트 용지들이 줄지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언젠가 반찬 나눠줄 때 쓰려고, 저건 김치 담을 때 쓰려고. 그러나 정작 몇 년째 쓰지 않은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에도 우리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은 음식의 냄새를 쉽게 흡수하고 식인의 원산이 되지도 하니까요. 이제는 언젠가보다는 지금 필요한 것만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백이 생기면 우리 산도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비워야만 채울 수 있듯이 부엌도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왜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참,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 옷잔 안 익숙한 곳, 10년 전 유행하던 코트가 아직 걸려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살이 빠지면 입으려고 남겨둔 청바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원피스. 그런데 그 특별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히려 옷잔은 점점 숨이 막힐 만큼 꽉 차버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편하고 자주 입는 옷은 몇 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라는 이유로 시시거리 옷을 쌓아두곤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젠가 입을지도 모를 옷이 아니라 오늘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입니다. 옷을 버리는 건 단지 외투를 하나 덜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난 시절의 나, 이미 지나간 계절을 조용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지금의 나를 더 아끼고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다리미, 믹서기, 옛날 전기밥솥, 거의 쓰지 않는 전기장판까지. 여러분들도 혹시 고장 나진 않았지만 안 쓰는 가전제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기계는 쓰지 않으면 점점 더 낡아갑니다. 그래서 고장 나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게다가 공간은 점점 섭소해지고 청순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혹시 그 기계를 보며 언젠가는 쓸 날이 오겠지 하고 기대하고 계셨다면 오늘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지난 6개월간 한 번이라도 사용했는가? 물건이 내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건 짐이 됩니다. 짐을 덜어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추억은 마음에 담고 물건은 가볍게 보내세요. 장식품 하나쯤 집안에 놓여 있으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만 있으면 허전해 보이고 그래서 또 하나, 또 하나. 그렇게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 어느새 집안이 꽉 차버립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의미 있는 물건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며보자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저 그 자리에 있으니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미 없는 장식품은 애초에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들어와 있다면 이제는 보내지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쓰임을 가질 수 있다면 팔거나 기부하거나 가까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물건은 제 자리를 찾아야 진짜 가치를 발휘하니까. 특히 거실에 많이 놓는 종합집, 인조식물 장식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참 예쁘고 심지 있어 보이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종화에서 먼지가 쌓이고 공기 중으로 미세입자가 커지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요. 물론 모든 종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종화를 구매하신다면 꼭 성분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만큼만 아주 소량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초록이 그리우시다면 종화 대신 생화를 드리거나 작은 화분을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진짜 식물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살아 숨쉬며 응답해주고 그 생명력은 삶의 작은 이안을 줍니다. 참고로 종화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분리수거가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허전하니 또 하나를 사는 악순환을 끊는 일입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지 않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삶의 여백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세월의 흔적을 담은 물건들. 물건은 떠나도 추억은 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아주어야 할 물건은 바로 자식들이 어릴 적 사용하던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어린이집 가방, 작은 신발, 아이가 입었던 옷, 유치원에서 만든 그림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자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시간의 기억이 소중해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어느 날 문득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작은 모자를 발견하고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뇌시울이 굵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걸 썼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가 어른이 되었구나. 그 마음 참 기이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흘린 땀과 웃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스며든 물건들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물건들이 지금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 그 작은 옷은 이제 막 자라나는 또 다른 아이에게 따뜻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난감도, 가방도 누군가의 새로운 추억의 시작이 될 수 있지요. 물건은 보내되 기억은 남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사진안에 저장해 두세요. 필요할 때 꺼내보면 여전히 생생하게 그 시절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집에 놀러왔을 때 직접 물건을 보여주기보다 사진을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는 것도 더 편안하고 가벼운 추억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버리지 못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는 일입니다. 만약 그 이유가 추억 때문이라면 마음속에 그리고 사진 속에 그 추억을 잘 담아주세요. 그리고 물건은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이 물건에 대한 예의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가 됩니다. 작지만 쌓이면 부담이 되는 것들. 쓸 생각 없는 물건은 애초에 드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이 들며 정리해야 할 물건은 바로 쇼핑백입니다. 예전엔 마트에 가면 꼭 비닐봉지를 샀지만 요즘은 환경을 생각해서 다들 쇼핑백을 챙기려고 하시죠. 그래서 집에 하나쯤은 접을 수 있는 장바구니, 쇼핑백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2개, 3개, 5개, 10개가 넘기도 하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지고 나가는 걸 깜빡해서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소나 문구점에 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딱 연필 한 자루만 사야지 하고 나섰다가 계산대 앞에 서면 어느새 이것저것 한가득 담겨있고 결국 손에 들기 힘들어져서 또 쇼핑백을 삽니다. 그렇게 집에는 쓰지 않는 쇼핑백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어떤 건 너무 튼튼해서 버리기 아깝고 어떤 건 예뻐서 다시 쓸까 싶지만 실은 대부분 잊히고 또 새로운 쇼핑백이 들어오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몇 개의 쇼핑백이 필요할까? 지금 당장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아파트 재활용함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넣어도 되고 이웃이나 마트에서 나눔함이 있다면 거기 두셔도 좋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물건들이 쌓이면 마음도 공간도 점점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답답함이 결국 삶의 피로가 되지요. 쇼핑백, 작지만 반복되는 습관이 만든 무게. 요즘은 물건 하나만 사더라도 종이로 된 쇼핑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든 약국이든 작은 가게든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쇼핑백이 하나씩 따라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운 마음에 받아두지만 집안 어딘가를 살펴보면 어느새 이 쇼핑백들이 책장 옆, 싱크대 아래, 옷장 구석에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쇼핑백들, 여러분도 한 번쯤 다른 물건을 담는 용도로 쓰신 적 있으시지요? 서류를 넣거나 자잘한 잡동사니를 모아두거나 혹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물건을 줄 때 쓰려고 모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그렇게 모아둔 쇼핑백을 정작 사용하는 일은 드뭅니다. 결국은 색이 바래고 구겨지고 먼지만 덮인 채 버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쇼핑백이라는 것이 판매하거나 나누기도 애매하지요. 누군가에게 쇼핑백 필요하세요? 라고 묻기도 민망하고 팔기엔 상품성이 없고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오직 쌓인 종이 더미일 뿐입니다. 이럴 땐 깔끔하게 분리수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 쇼핑백은 종이류로, 비닐 쇼핑백은 비닐류로. 다만 요즘 많이 쓰이는 비닐 코팅이 된 종이백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고 끈 손잡이 같은 다른 재질은 따로 떼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습관입니다. 물건을 아주 조금만 살 때라도 직접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지요. 혹시라도 깜빡하고 놓고 나왔다면 매장 직원에게 쇼핑백 대신 쓰레기 봉투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실제로 저는 두 방법을 자주 씁니다. 그날 필요한 크기의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담아오면 집에 와서도 유용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그런 식으로 쇼핑백 대신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집을 가볍게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표 지금 필요한 만큼만 결표이라는 삶의 태도와도 이어지지요. 몸을 위한 정리, 마음을 위한 정리, 속옷과 양말, 그 작지만 중요한 것들. 네 번째로 우리가 나이 들어 놓아줘야 할 물건은 바로 낡고 늘어난 속옷과 양말입니다. 속옷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목이 늘어나고 고무줄이 헐거워져도 아직 입을 수 있으니까라며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옷은 그저 입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늘어나고 낡은 속옷은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입어도 불편하고 자주 손이 가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버리긴 아깝다는 생각에 서랍 속 한켠에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이제는 그들을 편안히 보내주는 시간입니다.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이 났을 경우엔 비교적 쉽게 버리지만 목이 늘어난 양말이나 색이 다른 양말은 조금만 더 입자 하며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얀 양말이 회색을 지나 검정이 될 때까지 입기도 합니다. 그 모습에 익숙해지면 저마다 필요하다는 신호를 놓치게 되지요. 양말 역시 쉽게 지불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버리기 아까우시다면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 와이퍼 덮개로 사용하고 또 어떤 분은 커튼 레일이 먼지를 닦거나 청소할 때 걸레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젖은 우산을 감쌀 때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요. 이처럼 작은 물건 하나에도 쓸모는 남아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목적에 맞게 쓰는 것,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놓아지는 것이 삶을 더 단정하고 정갈하게 만들어집니다.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서 이제는 맞지 않는 옷, 내게 작아진 삶의 흔적. 5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바로 이제는 나에게 작아진 옷들입니다. 이 주제는 곧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옷을 보내주는 것이 어떤 자유를 가져오는지. 우리 함께 다음 이야기로 걸음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작아진 옷을 붙잡고 있는 건 어쩌면 과거의 나를 놓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옷장을 열면 꼭 한두 벌쯤은 나에게 작아진 옷이 들어있습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곤 하지요. 이건 살 빼면 입을 거야. 곧 운동 시작할 거니까. 그때 입지 뭐.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옷을 다시 입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마음먹고 남겨뒀던 바지 한 벌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그 바지를 다시 꺼내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제 그땐 그렇게 예뻐 보였다. 사실 살을 빼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설사 살을 빼더라도 그 옷을 다시 입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유행이 지나거나 시련이 변했거나 혹은 단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작아진 옷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건 어쩌면 과거의 나에 대한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그땐 내가 날씬했지. 그때는 저런 옷도 입었었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 혹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옷 속에 녹아 있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옷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옷이 옷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금은 작아진 옷을 보내줘야 할 때입니다. 유행이 지나기 전에 지금 누군가에게 더 잘 어울릴 수 있을 때 팔거나 기부하거나 누군가에게 선물해보세요. 그 옷이 누군가의 오늘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커진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집에서 입을 때 편하니까 하면서 남겨두지만 실제로는 거의 손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지 않는 옷이 옷장 안에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건 입는 옷이 숨 쉴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정해 잦아진 옷, 터진 옷을 정리해보세요. 지워진 옷장을 보면 이사날이만큼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지금의 나를 더 정성껏 돌보고 싶어진답니다. 여행의 지역은 마음에, 기념품은 모아두세요. 눈으로 담은 풍경은 마음에 남고 기념품은 진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물건은 바로 여행 기념품입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기념품 하나쯤은 꼭 사게 되지요. 그 순간에는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그 장소에 특별함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선뜻 지갑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면 그 기념품은 막상 어울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단 한쪽에 놓이거나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디서 산 거였더라?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기념품은 그 순간, 그 장소에서만 특별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특별함은 마음에 남아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 마음을 물건에 담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건 사진 속 웃는 얼굴과 풍경 속 햇살과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기억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념품을 선물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마음은 참 고맙지만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디에 둬야 하지? 내 스타일은 아닌데. 결국은 서랍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차라리 그런 기념의 마음은 음식이나 소모품으로 주고받는 것이 더 따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식, 현지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차, 혹은 작은 간편식 같은 것들은 받는 이에게도 부담이 없고 주는 마음도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음 여행부터는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사진 한 장, 손글씨 몇 줄, 마음속의 기억 한 조각으로 충분하다는 걸 기억해보세요. 기념품을 사는 습관은 물건을 늘리는 습관이기도 하니까요. 기념품이 집에 많이 쌓여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 물건이 기억을 담은 보물이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는 짐이 되어 있지 않은지. 기억은 마음에 남기고 물건은 놓아주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기를 더 단정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몸에 닿는 물건일수록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7번째로 우리가 나이 들며 정리해야 할 물건은 오래된 것이 매트 혹은 요가 매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오래된 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매트의 재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지요. 이 튜브 역사가 들려지는 야기야기 채널의 고약사님은 PVC, 폴리형화 비닐, 재질이 매트가 건강에 유리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 매트 7개 제품은 모두 수입산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뒤로 저도 집안에 있는 매트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운동하려고 산 요가 매트, 거실에 깔아놓았던 바닥 매트. 한동안은 열심히 썼지만 지금은 거의 손대지 않고 먼지만 쌓인 채 방치돼 있었죠. 게다가 그 재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매트를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PVC 재질은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특징 때문에 생활용품에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재질 속에 포함된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라는 성분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우리 몸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매트류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수입 매트를 구매하실 기회지라면 수입산보다는 국내산 제품 중 프탈레이트 무첨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거나 낡은 매트는 그냥 방치해두기보다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 매트처럼 큰 제품은 잘게 자른 뒤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크기가 커서 어려울 경우 대형 생활 폐기물로 심고 배출하시면 됩니다. 손이 잘 가지 않는 물건은 오래 두면 두는 만큼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그 자리는 우리의 숨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입니다. 이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전자제품은 가격도 있고 기능도 좋아 보이고 언젠가 꼭 한 번쯤은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실제로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경우 몇 년 전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요리가 간편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기대를 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제 생활 패턴에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 상단수고는 한쪽 구석에 모셔두었고 그 상태로 1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중고로 판매했지요. 그 자리에 식탁 위에 놓을 작은 화분을 하나 올려놓았는데 그 공간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토스트기, 믹서기, 제빵기, 전기밥솥, 전기그릴. 여러분 댁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자제품 하나쯤은 있으시지요? 5년 이상 된 전자제품은 중고로 팔기도 어렵고 고장나면 수리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 오래되기 전에 상태가 괜찮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자제품 하나는 공간을 꽤 많이 차지합니다. 한 번쯤 쓰일지도 몰라서 놔두는 사이 우리의 소중한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정리하기도 어려워지지요. 버리는 것이 아깝다면 나눔하거나 판매하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가벼워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방에도 마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방치된 양념들, 지금 정리할 시간입니다. 9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물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와 양념류입니다. 냉장고 안, 싱크대 아래, 주방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사용기한이 지난 간장, 된장, 드레싱, 각종 향신료가 숨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양념은 한 번 쓰고는 그 이후로 손이 가지 않지요.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넣으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남겨두면 어느새 곰팡이가 튀어있거나 변질되어 건강에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장은 음식 맛도 떨어뜨립니다. 맛은 사라지고 건강까지 위협하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럴 땐 가차없이 정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월요일에는 양념장 정리, 화요일에는 쇼핑백 정리.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집안 곳곳이 훨씬 정돈된 공간으로 바뀝니다. 새로 산 양념은 자주 쓰는 것만 작은 용량으로 사서 빠르게 다 쓰고 새로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두면 결국은 대부분 버려지게 되거든요.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다. 가족의 건강과 정성이 깃드는 곳입니다. 그 공간이 깨끗하고 산뜻해야 요리하는 마음도 더 따뜻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정리가 내 마음을 정돈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냉장고는 보관함이 아니라 삶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꽁꽁 얼어붙은 냉동식품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걸 언제 넣었더라 싶은 것도 있고 포장에 성의가 가득 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얼어버린 것도 있지요. 사실 우리는 식재료를 보관하려고 냉동실을 쓰지만 그 보관은 대부분 잊혀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리하다 보면 그 많은 음식이 다 지나가 버린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냉동실은 자주 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은 되도록 빨리 먹고 적당히만 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먹겠지 하고 넣어둔 음식은 대부분 그 언젠가가 오지 않습니다. 냉동실의 음식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너무 많이 담아두면 꺼내기도 어려워지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고 결국은 삭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전부 정리하려 하지 말고 이번 주는 냉동실 한 칸만 비워보자. 이번 주에는 냉장고 오른쪽 상단만 정리하자는 식으로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리의 시작은 작지만 그 결과는 집안 전체의 공기까지 바꿔줍니다. 무엇보다 음식은 삶의 순환입니다. 들어온 것은 다시 나가야 하고 먹는 것에는 감사하니 남기는 것에는 책임감이 따라야 하니까요. 위생을 위한 작은 절단. 오래된 도마는 이제 손에서 놓아주세요. 10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물건은 오래된 나무 도마입니다. 주방에서 가장 자주 손이 가는 도구 중 하나가 도마입니다. 그만큼 세균이나 이물질이 쌓이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무 도마는 나무절 사이로 음식물이 스며들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위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육류, 생선등을 자른 뒤 깨끗이 씻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거나 악취가 날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 도마가 낫다, 나무 도마가 낫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별표 재질보다 관리 별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도마 역시 수명이 있습니다. 팔 자국이 짙게 남아있고 색이 변색되고 오랫동안 사용해 표면이 거칠어진 도마는 이제 고마웠다고 말하며 보내줄 때입니다. 오래된 도마는 뜨거운 물로 세척한 뒤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세제가 나무 속으로 스며들 수 있으니 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팁도 하나 드릴게요. 육류나 생선을 손질할 때는 도마 위에 깨끗하게 탈취 우유 패드 깔고 작업해보세요. 도마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정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처럼 도마 하나에도 정성이 깃들어야 우리가 만든 음식이 더 건강하고 가족의 식탁이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피를 없는 친절은 이제 그만. 나무젓가락, 쌓이지 않도록 말하는 용기. 11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물건은 나무젓가락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을 시키면 절말하지 않아도 나무젓가락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있으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모아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서랍에 가득 쌓인 나무젓가락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실제로 집에서는 이미 수저가 있으니 이 나무젓가락들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소품이라도 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그냥 쌓이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나무젓가락은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음식물에 직접 닿은 만큼 오염 위험이 크고 작은 나무 조각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최근엔 환경 문제 때문에 나무젓가락을 가구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생기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그 묻은 나무젓가락을 처리하긴 어렵지요. 그래서 이젠 나라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음식을 주문하거나 포장할 때 집에서 먹을 거라 수저 필요 없어요. 나무젓가락은 안 주셔도 돼요.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이 물건이 쌓이는 속도를 막아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필요 없는 친절은 결국 필요 없는 쓰레기로 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상대방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쌓이면 우리는 더 가볍고 따뜻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내 피부를 위한 만큼 정리도 내 삶을 위한 것입니다. 12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물건은 유통기한이 화장품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는 이 부분이 꽤나 공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쁘고 좋아 보이고 이번엔 써볼까 하는 마음이 사지된 화장품들. 그런데 막상 몇 번 쓰고 나서는 손이 가지 않아 화장기 한쪽에 고이 놓여있는 경우 많으시죠? 어떤 건 너무 진해서, 어떤 건 피부에 잘 맞지 않아서, 또 어떤 건 그저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화장품들. 하지만 여러분, 화장품도 음식처럼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보통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용돼야 하고 그 이후에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지요.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은 결국 피부에도, 공간에도, 환경에도 해가 될 뿐입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화장품 용지의 재활용 가능 여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유리처럼 보여도 뚜껑은 플라스틱, 내부엔 금속이 섞여 있는 등 분리 배출이 쉽지 않은 구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리를 결심하신다면 이번 주 중 하루를 정해 화장대를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이미 질환이 질한 제품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앞으로는 정말 자주 꾸준히 쓸 수 있는 제품만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돈도 아끼고 피부도 살리고 집도 깔끔하게 만드는 최고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된 화장대 앞에 서면 이상하게도 마음도 한결 산뜻해진답니다. 집안의 공간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들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보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나이 들어 비워내야 할 12가지 물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의미 없는 장식품 치우기보다는 비워야 편안해집니다. 자식들이 입었던 옷과 장난감 추억은 다음에 물건은 보내세요. 안 쓰는 쇼핑백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은 짐입니다. 낡고 늘어난 속옷과 양말 몸을 위한 정리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작아진 옷 언젠가가 아닌 지금의 나를 위한 선택. 여행 기념품 기억은 다음에 물건은 과감히 놓아주세요. 오래된 요가 매트 이커시 매트 건강을 위한 선택은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도 늦기 전에 보내는 용기. 유통기한 지난 30년와 양념 집안의 정리가 곧 건강입니다. 오래된 나무도마 작지만 큰 위생의 문제. 나무젓가락 필요 없는 친절은 거절하는 지혜.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피부보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 외에도 주방에는 유난히 정리가 어려운 물건들이 많습니다. 유리잔, 그릇, 사은품으로 가진 컵들. 예쁘니까 언젠가 쓰레기라는 이유로 쌓아두기 쉽지만 그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잠식이 없는데 오히려 잠식이라는 말처럼 공간이 단정하고 여비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탐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능 좋은 제품으로 바꿨다면 기존 물건은 과감하게 보내는 습관도 가져보세요. 비우는 것만큼 필요한 만큼만 사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두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집 어딘가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건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정리의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비우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속도를 조금씩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맞는 공간, 맞는 물건이 필요하죠.
많은 것보다 좋은 것, 가득함보다 여백, 복잡함보다 단순함이 주는 따뜻함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정리란 단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아끼는 연습,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과정, 앞으로의 삶을 가볍게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지우는 연습이 몸에 익으면 나중엔 정리하는 일이 기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 정리하고 내일 하나 더 정리하고 그렇게 우리 삶도 우리 마음도 점점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도 마음도 정돈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들은 나이 들어 버려야 할 12가지 물건을 하나씩 돌아보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끝에서 더 단정하고 더 여유롭고 더 따뜻한 노년의 삶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여생이 더 따뜻하고 더 평화롭고 더 의미 있게 흐를 수 있도록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